주장한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한 게 뭐였냐면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게너라고 하는 친구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증거 4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1, 2, 3,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2, 3, 4. 그러니까 이건 유럽 아이들이 보는 세계 지도예요. 유럽 아이들이 보는 세계 지도. 베게너가 유럽 국가의 과학자였으니 이렇게 생긴 지도를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를 항상 말하죠.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그려요. 우리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그리는 지도가 이 나라에서 그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리는. 그리고 이게 좀 더 과학적으로 맞는 이유가 전 세계 바다에 태평양, 대서양 이렇게 돼 있는데 태평양이 전 세계 바다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바다를 중심에 그리는 게 맞겠지? 이게 합리적인 지도고요. 얘네들은 유럽 아이들의 약간 이기적인 지도. 정말 무식한 지도는 중국이요. 중국이 미국을 되게 싫어하나 봐요. 여기를 잘라요 이렇게. 미국을 잘라서 지네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려요. 중국. 어쨌든 이제 간에 유럽 아이들은 세계 지도를 이렇게 생긴 아이를 봤을 거예요. 베게너라고 하는 친구가 술 한잔 마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어느 날 보니 여기 라인하고 여기 라인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비슷한 라인을 보고 원래 붙어있던 대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대륙에서 동일한 종류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메소사우루스 화석 분포라고 하는 핑크색 얘네들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아이가 파충류인데요. 대서양을 건널 만큼 거대한 아이가 아니라 거의 도마뱀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아이예요. 그 아이가 여기를 횡단해서 여기 지금 현재 서식지가 기후대가 다르거든요. 이게 위도대예요. 이게 위도. 전혀 다른 위도대잖아. 전혀 다른 위도대에서 왜 동일한 종류의 화석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베게너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었다면 같이 살다가 땅이 갈라지니 얘네들이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빙하의 이동 방향. 그러니 자 여기 호주예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이쪽이 서쪽이죠. 서쪽 혹시 서쪽 호주에 여행 가보신 분? 가지 마세요. 사막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주하면 왠지 막 이렇게 낭만, 멋있음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잖아. 그건 이쪽에 있는 도시 몇 개? 호주의 전부터의 80%는 사막이에요. 이쪽 다 사막이거든요. 이 사막이 사하라 사막 같은 모래 사막이 아니라 몽골 사막 같은 사막이에요. 그 한패한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말라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그런 사막. 근데 여기에 빙하의 흔적이 있어요. 사막인데 아프리카 빙하의 흔적이 있어요. 남미 여기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포함되죠. 여기에 빙하의 흔적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어디? 인도의 연평균 기온이 30도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30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영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평균이 30도니까 더우면 40~50도, 좀 시원하면 10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도는요 눈이 안 와요. 그냥 대한민국이 최고야, 그치? 가만히 있으면 눈도 오고 이제 좀 따뜻해지죠. 오늘 막 덥잖아. 여긴 더 덥다. 그 연평균 기온이 30도가 넘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에 빙하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영화예요. 그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뭐지 그거 투모로우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아주 고전 영화인데 알 거예요. 그 미국의 북쪽이 싹 얼어버리는. 근데 거기에서 기후 대책 회의가 열리는 곳이 인도였어요. 이 아나운서가, 캐스터가, 기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눈발이 날려. 인도인데. 근데 그 말은 인도에 눈이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기상이변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런 장면을 보고 저거는 저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 인도는 실제로 눈이 안 오니까. 그런데 거기에 빙하의 흔적이 있대. 그러니까 빙하의 흔적이 있는 곳들을 조사를 해서 베게너가 참 많이 조사했죠. 연결을 해보니 남극을 중심으로 뭉치더래. 이게 남극이랑 다 붙어 있다가 떨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싸하죠. 세 번째, 네 번째. 북아메리카 이쪽이에요. 영국 이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국 이쪽에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지질 구조. 그때도 늘상 선생님이 이야기하지만 얘네 붙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빼면 나중에 붙였으면 정확하게 일치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그리면 아무리 정확하게 그리려고 해도 약간 틀어지겠지. 여기는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붙어 있었으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대서양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질 구조가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베게너가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 지질 구조의 연속성을 보면 대륙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베게너가 이 네 개의 주장을 가지고 대륙이 원래 한 덩어리였다가 이동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 과학자가 이 메소사우루스 사석분포 고생물화석 발견되는 건 육교설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다 우연성으로 설명을 해요. 말도 안 된다. 이유가 뭐냐면 대륙 이동을 시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륙 이동설을 설명을 할 때 아까 위에 있던 지도들보다 좀 더 간단하게 여기 2억 4천만 년 전에는 고생대 때는 땅들이 조금 남반구에 그러니까 남극 대륙 쪽이 조금 치우쳐 있다가 이때 대륙이 이때는 좀 흩어져 있었잖아요. 이때 대륙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뭉쳐요. 이때가 중생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 고생대 말에 대륙이 거의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 대륙을 우리는 판게아라고 불러요. 원시 초대륙, 아주 거대한 대륙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 옆에 바다가 태평양이에요. 이때 이제 고생대 말에 흩어져 있던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생대 초가 되면 대륙이 분리가 돼요. 위쪽과 아래쪽으로 대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위쪽 대륙을 로라시아 대륙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실제로 수능 볼 때도 지도는 나오는 그림은 나오는데 용어까지 다 표기를 해줘요. 지구과학은 단어를 암기해서 보는 시험은 거의 없어요. 현상을 보는 거라서. 아래쪽 대륙이 곤드와나 대륙인데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겠지. 태평양의 바닷물이. 그 바다 이름이 테티스해예요. 이때 바다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중생대 중반에 가면 중생대 중반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로라시아 대륙이 또 잘려요. 양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곤드와나 대륙도 잘리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이고요. 이게 북미 대륙이고 이게 남미 대륙이고 이게 아프리카, 인도, 호주 막 이런 애들이에요. 남극 밑으로 가. 그러면서 바닷물이 이쪽으로 쓱 들어가요. 이 바다가 대서양이에요. 뒤에 글씨 잘 안 보이죠? 제가 꼭 올려드릴게요. 내가 저걸로 해서 보니까 글씨 잘 보이더라. 자, 중생대 중반에 이랬는데 중생대 말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중생대 말에 얘네가 다시 붙어요.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지금 테티스해는 없어졌어요. 근데 유럽에 가면 호수처럼 생긴 아주 작은 테티스해가 있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붙었고요.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붙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호주가 옆으로 가고 인도가 중생대 때는 북상을 하긴 하는데
그때는 남반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생대로 넘어와서 여기 그림처럼 얘가 5천만 년 전쯤에 그때는 이제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오는 시점이거든요. 보통 신생대가 6,500만 년 전 또는 6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얘네가 신생대로 접어들면서 이 인도 대륙이 이렇게 남반구에 있다가 서서히 북상을 하기 시작해서 북반구로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인도는 북반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도가 북반구로 올라오면 이건 완전히 신생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생대 말에는 아직까지 남반구에 있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붙으면서 우리 알고 있는 알프스 산맥이 구조화가 되고요. 인도 대륙이 신생대 때 북상해서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게 신생대 때 이야기예요. 이런 소설을 백예너가 이야기를 했어요. 대륙이 합쳐졌다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대요.